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법무장관 후보자인 이 친절한 조국 씨가 어떻게 하면 딸을 잘 키울 수 있는지, 친절한 조국 씨의 딸 키우는 방법, 그리고 친절한 조국 씨가 세금을 피해가는 방법, 그것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국 씨 딸 이야기입니다. 조국 씨의 딸 인터넷 검색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시험을 단 한 번도 안 보고 의학전문대학원까지 진학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칠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미리 좀 써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변증에서 혈관 내 피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장 중에서 제가 알 수 있는 단어가 한두 개밖에 안 됩니다. 이게 논문 제목입니다. 어떤 논문인가? 조국 씨의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천안에 있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딱 2주 동안 인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논문의 제일 저자로 등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논문에는 전문 의학 교수들이 여럿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씨의 딸이 제일 저자로 등재가 된 겁니다. 조국 씨의 딸은 어떻게 평생 단 한 번도 시험을 보지 않았는가? 첫 번째, 한영외고를 들어갔죠. 이 한영외고에 조국 씨의 딸은 글로벌 전형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국 씨의 딸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을 했기 때문에 입학시험 안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정원외 입학 자격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들어간 학교가 고려대 공대입니다. 이 고려대 공대에는 포트폴리오 수시 전형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을까? 지금 말씀드린 고등학교 2학년 때 썼다는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변증에서 혈관 내 피산화질소 합성요소 유전자의 다양성이라는 이 논문의 제일 저자로 등재된 이것에 힘입어서 고려대학교 공대에 수시 입학 합격을 한 것입니다. 한 가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논문은 병리학 논문입니다. 그런데 조국 씨의 딸은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부산대 의전원에서 병리학에서 낙제를 합니다. 이 어려운 병리학 논문의 제일 저자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천재성을 보였던 이 조국 씨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가서는 병리학에서 낙제를 합니다. 두 번째, 제가 21이라는 숫자를 썼습니다. 여기다가 원자를 붙여보겠습니다. 조국 씨의 부친이 남긴 재산입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 뭔가가 빠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억자가 빠져있는 거 아닐까? 21억 원. 조국 씨의 부친은 건설업을 했던 사람이고 웅동학원이라는 학교법인 이사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21억 원쯤 유산을 남겼다고 해야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닐까? 그런데 몇 번을 확인해도 21원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것도 상속 재산이니까 이 부친의 부인과 자식들이 상속을 받으면 조국 씨에게는 얼마가 돌아갈까? 6원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게 조국 씨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입니다. 그런데 조국 씨 일가족은 매우 영리하게도 법원에서 한정 승인을 받아놓습니다. 한정 승인이란 상속 재산 이상의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의 법원 판결이 바로 한정 승인입니다. 조국 씨 부친의 채무가 42억 원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억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씨는 이 중에서 41억 9,999만 9,994원은 갚지 않아도 되고 오로지 6원만 갚으면 됩니다. 조국 씨의 부친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하죠. 여기에서 35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다 갚지 못하고 작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캠코가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냈겠지요.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17년 7월에 조국 그리고 동생 조권 두 형제에게 부친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웅동학원과 연대해 12억 1,428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 이렇게 캠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도 역시 우리 친절한 조국 씨는 6원만 갚으면 됩니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솜씨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친절한 조국 씨에게서 채무 변제 회피 방법, 상속세를 피해가는 방법 정말 잘 배웠습니다. 지금 조국 씨 형제와 위장이혼 의혹을 받고 있는 재수 씨, 조모 씨, 이들에게 남아있는 회사 이름이 카페 휴고입니다. 이 회사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내서 지연 이자까지 포함해서 무려 100억 8,380만 원,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세청 산정 자산가치 127억 원인 웅동학원이 문을 닫을 경우 채무 변제를 먼저 해야 합니다. 때문에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학교 재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여세를 어떻게 회피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조국 씨의 증여세 회피 방법, 이른바 사모펀드 증여세 회피법입니다. 조국 씨의 부인인 정경심 씨, 그 다음에 아들, 딸, 이 세 사람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사모투자 합자 회사, 이런 사모펀드에 출자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낸 돈이, 이 세 사람이 낸 돈이 10억 5천만 원입니다. 아들은 5천만 원, 딸 5천만 원, 부인 정씨 9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10억 5천만 원을 이 사모펀드에 낸 겁니다. 그런데요, 사모펀드를 중도 해지할 경우에 환매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사모펀드는 환매 수수료가 투자 금액의 60에서 70% 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환매 수수료는 펀드 가입자의 수익으로 분배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사모펀드 가입자를 가족으로만 구성하면 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 재산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부인이 중도 해지, 환매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이게 60에서 70%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환매 수수료는 나머지 펀드 가입자인 아들과 딸에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인이 9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70% 6억 5,500만 원, 이 돈을 펀드에 토해놓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6억 5,500만 원은 고스란히 아들과 딸에게 2분의 1씩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 한 사람당 3억 3,250만 원. 그런데 이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증여를 했지만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조국 씨의 부인이 실제로 이렇게 이행을 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서울에서 또는 전국 각지에서 자녀에게 어떻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드디어 방법을 찾았다고 전화통에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